끝없이 참는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더 나아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인내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왔습니다. 부드럽게 행동하고 조용히 머무는 것이 현명한 길이라 배웠죠. 그래서 상처받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마음이 골마 들어가도 그저 침묵하며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견디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았다는 것을요. 억누른 감정은 결국 분노로 변하고 그 분노는 우리의 몸과 정신을 병들게 합니다. 인생의 전반부가 버티는 법을 익히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놓아주는 법을 배울 차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말고 끊어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를 갉아먹는 관계들 마음을 병들게 하는 말과 습관들을 조용히 놓아주어야 합니다. 끊어낸다는 것은 미움이 아닙니다. 미련 없이 등을 돌리는 행위도 아니죠. 진정한 단절은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나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조용히 마음의 문을 닫는 일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말합니다. 좋은 것이 좋은 거라고, 모든 걸 이해하고 넘어가라고. 그러나 그렇게 이해하고 넘기다 보면 결국 무너지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더 이상 인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과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끊어내야만 비로소 보입니다. 누가 진정성이 있었는지, 무엇이 나를 힘들게 했는지 말이죠. 끊어내야만 들립니다. 그동안 듣지 못했던 내면의 목소리가 끊어내야 비로소 진정한 나의 삶, 나의 평화가 시작됩니다. 단절은 포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인연을 정리하고 무겁게 짓누르던 감정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삶은 가벼워집니다. 이제는 무엇을 더 가질지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많이 소유한다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적게 가지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외로움 대신 고요함을 배울 시간입니다. 손에서 하나씩 놓을수록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삶은 더욱 단순해집니다. 인내하며 살았던 시간은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평화의 시간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위해 끊어내야 할 때입니다. 단절하는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참는다고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놓아줄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을요. 첫 번째, 불평과 부정으로 가득한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삶은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빛깔을 띠게 됩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곁에 있는 사람의 작은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의 온도를 바꿔놓습니다. 항상 세상을 비난하고 남을 탓하며 모든 일에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 지치게 할 뿐 아니라 곁에 있는 이들의 마음까지 병들게 합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늘 어둠이 존재합니다. 그 어둠은 들을 때마다 우리의 에너지를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불평이 입에 붙고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마련입니다. 늘 부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도 세상을 어둡게 보게 됩니다. 반대로 늘 감사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내 마음도 따뜻해지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내 삶의 평화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그 사람을 이해해주면 그들의 불평도 사라질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불평은 이해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불평은 그들의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변해도 항상 불만을 찾고 누군가를 탓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말은 처음에는 동정심을 유발하지만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아무리 위로하고 달래주어도 그들은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없는 곳에는 진정한 평화도 없습니다. 늘 부족하다고 여기는 마음은 결국 자신과 세상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 불만의 기운이 옆 사람에게 전이되면 내 마음도 무겁고 답답해집니다. 그러니
이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도와야 할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을요. 불평을 멈출 의지가 없는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떠나야 합니다. 그 사람을 바꾸는 대신 우리의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멀리한다는 것은 차가운 행동이 아닙니다. 그저 나 자신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어둠 속에 오래 머물면 우리도 어둠에 잠식됩니다. 불평으로 가득한 말들을 들으며 당신의 하루를 낭비하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피곤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불만과 부정으로 가득한 사람은 당신의 삶을 함께 밝힐 수 없습니다. 그들은 빛을 끄고 당신의 밝음을 흐리게 합니다. 그러니 조용히 거리를 두세요. 대신 감사와 희망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그들 곁에서는 당신의 마음이 다시 활력을 찾을 것입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의 말 속에 머물 것인지, 어떤 에너지 속에 내 하루를 보낼 것인지.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불만이 아닌 감사를 나눈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단절이며 진짜 평화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은 진심을 지치게 만듭니다.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질투하고 시기하며 계산하는 마음은 언젠가 그 분위기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세상에는 진심보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하고 따뜻한 말을 건네지만 뒤돌아서면 험담과 비난이 이어집니다. 칭찬처럼 들렸던 말이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되어 돌아오기도 하죠.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늘 긴장 상태에 놓입니다. 언제 비난의 화살이 될지 모르는 불안감, 언제 가면이 벗겨질지 모르는 불투명함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진심은 단순합니다. 계산이 없고 꾸밈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면은 언제나 복잡합니다. 말 한마디마다 의도가 숨어 있고 웃음 뒤에는 목적이 존재합니다. 그 복잡한 기운 속에서 우리의 순수한 마음은 점점 사라져 갑니다. 가면을 쓴 사람들은 자신의 불안과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남을 이용합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려야 자신이 조금 더 우월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그 말은 당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나약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선한 마음으로 그들의 이중성을 이해하려 합니다. 그래도 좋은 면이 있겠지. 나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요. 하지만 그런 기대는 결국 우리를 더 아프게 만들 뿐입니다. 이중적인 사람은 한 번의 호의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진심을 흉내낼 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마음을 주면 진심은 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면은 결코 진실의 무게를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제든 상황에 따라 표정을 바꾸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을 돌립니다. 이제는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내용보다 그들의 태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함께 있을 때 편안한가? 아니면 마음이 긴장하는가? 그 감정이 바로 진실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마음이 불편하다면 이미 경고 신호를 받은 것입니다. 억지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지 마세요. 진실된 마음은 억지로 이어갈 수 없습니다. 가면을 쓴 사람에게 진심을 바치는 것은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멀어지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가면 속에서 진심을 찾으려 애쓰기보다 진심이 통하는 사람과 조용히 마음을 나누는 것이 평화입니다. 가면은 언젠가 벗겨지기 마련입니다. 그 순간 진심은 상처받고 가면 쓴 사람은 또 다른 얼굴을 찾아 떠납니다. 그러니 먼저 떠나세요. 그들의 이중성에 흔들리지 말고 당신의 마음을 지키세요. 진심은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 않지만 결국 가장 오래 남습니다. 꾸밈 없이 계산 없이 있는 그대로 마음을 전하는 삶이 결국 당신을 평화로 이끌 것입니다.
세 번째 거짓말과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과는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신뢰입니다. 신뢰는 말로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구축됩니다. 그렇게 거짓말은 단 한 번으로도 평생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약속을 쉽게 생각하고 말을 자주 바꾸는 사람은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마음까지 가볍게 만듭니다. 그들의 말에는 책임감이 없고 행동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로 시작합니다. 사소한 약속 한 번쯤 어기는 것은 괜찮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죠. 그러나 그런 습관은 곧 관계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거짓말은 마음의 부패와 같습니다. 한 번 쉬워지면 그 다음은 더욱 쉽게 반복됩니다. 거짓된 말에는 따뜻함이 없습니다. 표정은 웃고 있어도 그 말은 차갑고 공허합니다. 진심으로 믿고 기다렸던 사람일수록 그 거짓으로 인한 상처는 더 깊게 남습니다. 신뢰는 오랜 시간을 들여 만들어도 깨지는 것은 단 한순간입니다. 거짓된 사람들은 그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들은 자신의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과는 관계를 단절해야 합니다.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거짓으로 이어진 관계는 결국 서로를 병들게 합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당신의 진정성을 훼손합니다. 약속을 어기고도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 실수를 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당신의 인생에 더 이상 머무를 자격이 없습니다. 진심은 오직 상호 신뢰 위에서만 자라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마음보다 자신의 상황을 먼저 보호하려 하죠. 그런 마음과 함께 걷는다면 결국 우리도 불안과 의심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때 속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심을 다해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상처는 오래도록 남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실이 있습니다. 거짓된 사람에게 다시는 마음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진심을 건네는 일입니다. 그 진심은 아무에게나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분별해야 합니다. 누가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 누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인지. 진심은 약속을 지키고 거짓은 약속을 이용합니다. 그 차이를 깨닫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신뢰로 묶인 인연이 있고 이익으로 묶인 인연이 있습니다. 이익으로 이어진 관계는 이익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그러나 신뢰로 맺어진 인연은 세월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마음을 지키세요. 거짓된 말에 흔들리지 말고 가벼운 약속에 기대지 마세요. 말보다 행동을 보고 그 행동에 담긴 진정성을 보세요. 진심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과는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일이며 평화를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네 번째, 배려와 소통이 없는 관계는 오래 갈수록 독이 됩니다. 관계는 대화로 시작하여 배려로 성장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관계는 언젠가 마음마저 병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대화가 막히는데도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 합니다. 가족이니까, 오랜 인연이니까, 포기하기에는 미련이 남으니까. 하지만 배려와 소통이 사라진 관계는 서서히 병들어 갑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피로감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의 짐이 되어 하루하루를 무겁게 만듭니다. 자기 말만 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으면요, 늘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우리를 침묵하게 만듭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체념이 쌓이는 것이죠. 그때부터 관계는 균형을 잃습니다. 한쪽은 계속 이야기하고 다른 한쪽은 계속 참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듯 보이지만 속에서는 서운함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서운함은 결국 마음의 거리로 변합니다. 배려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눈길, 단 한마디에 괜찮다는 말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것마저 사라진 관계는 더 이상 따뜻할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그 관계는 사람의 형태를 한 고독이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착각합니다. 가까운 사이라면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거라고요. 하지만 침묵은 이해가 아니라 멀어짐의 시작일 때가 많습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고 오해 때문에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많이 경청하고 더 많이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요. 대화는 사랑의 다리이고 배려는 관계의 순수함입니다. 말이 닿지 않는 관계는 결국 지속될 수 없습니다. 배려 없는 대화는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소통 없는 배려는 형식적인 관계로 변질됩니다. 그런 관계는 오래될수록 해가 됩니다. 때로는 조용히 물러서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다해도 상대가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관계가 아닙니다. 혼자서만 이어가는 인연은 결국 자신을 소진시키는 일입니다. 사람 사이에는 적절한 간격이 필요합니다. 그 간격이 너무 좁으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마음이 식어버립니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 비로소 관계는 건강해집니다. 이제는 우리만 배려하는 관계에서 벗어나세요. 대화가 일방적인 관계라면 그것은 이미 진정한 인연이 아닙니다. 배려와 소통이 사라진 관계는 붙잡을수록 고통만 깊어집니다. 그럴 땐 조용히 마음의 문을 닫고 우리 자신을 먼저 돌보세요. 사람과의 관계는 물과 같습니다. 너무 세게 잡으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가고 너무 느슨하면 흩어져 버립니다. 손바닥 위에서 자연스럽게 머무를 만큼만 그 거리와 온도를 유지하세요. 배려 없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지 마세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입니다. 소통 없는 인연은 따뜻함을 줄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 관계를 놓아주어야 당신의 마음이 다시 숨 쉴 수 있습니다. 단절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배려와 소통이 흐르는 인연만이 당신의 마음을 살리고 삶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5번째 받기만 하는 사람과의 인연은 삶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주고받음으로 완성됩니다. 누군가 마음을 내어주고 다른 누군가가 그 마음에 화답할 때 비로소 관계는 따뜻하게 순환합니다. 하지만 주기만 하는 관계는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정하게 보이고 의지하는 듯하며 때로는 약한 척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이 고맙다고 말하면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주는 쪽의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처음에는 그래 나니까 도와야지. 이번 한 번만 내가 참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번 한 번만이 쌓이고 쌓여 결국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주는 마음이 당연시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관계에는 호흡이 필요합니다. 한쪽만 내쉬면 숨이 막히고 한쪽만 들이마셔도 숨이 막힙니다. 주고받음은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그런데 받기만 하는 사람은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깨뜨립니다. 그들은 고마워라고 말하지만 그 말 뒤에는 행동이 없습니다. 그들은 편안함을 주지 않습니다. 항상 도움을 받는 위치에 서며 언제나 자신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타인을 위해 무엇을 베풀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는 처음에는 연민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허무함으로 끝이 납니다. 베풀던 사람은 점점 공허해지고 받기만 하던 사람은 더욱 익숙해집니다. 결국 남는 것은 피로감뿐입니다.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베푸는 일에도 한계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진심은 귀한 것이지만 그 진심이 늘 일방적으로 흘러가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모입니다. 우리의 시간, 에너지, 마음이 서서히 소진됩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은 결국 우리의 친절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기술은 능숙하지만 도움을 되돌려주는 방법은 모릅니다. 그렇기에 그들 곁에서는 늘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합니다. 늘 우리가 맞춰야 하고 늘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관계는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등하지 않은 관계는 결국 서로를 병들게 합니다. 한쪽은 의존성으로, 다른 한쪽은 피로감으로 무너집니다. 진정한 인연은 주고받음이 자연스러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내어주면 그 사람도 작게나마 마음을 돌려주는 사람. 그런 인연만이 오래 지속됩니다. 이제는 베푸는 일에 지혜를 더하세요. 무조건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아껴야 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세요. 베푸는 일에도 한계가 있어야 그 마음이 오래 갑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에게서 멀어진다고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무너진 균형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누구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계속해서 받기만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이제는 그만 주어도 괜찮습니다. 베푸는 것을 멈춘다고 해서 사람이 떠난다면 그 인연은 애초에 진정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평등한 마음으로 주고받는 관계만이 당신의 삶을 가볍게 합니다. 주는 기쁨 속에 부담이 없고 받는 감사 속에 욕심이 없는 관계. 그것이 진짜 인연입니다. 6번째, 유흥과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과는 마음의 방향이 다릅니다. 인생의 후반기로 갈수록 무엇을 더 얻느냐보다 무엇을 비우느냐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합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지위, 더 화려한 즐거움을 좇으라고 속삭이죠. 하지만 그런 유흥과 욕심은 결국 마음을 채우지 못하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웃고 즐기지만 속으로는 점점 공허해집니다. 그 즐거움은 잠시뿐이고 그 허무함은 오래도록 남습니다. 욕망은 처음에는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끝없는 갈증을 남깁니다. 조금 더 가지면 만족할 것 같지만 그 조금이 채워지면 또 다른 욕심이 생겨납니다. 결국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잡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유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의 즐거움은 선사할 수 있지만 그 즐거움이 진정한 위로가 되지는 못합니다. 술과 웃음 뒤에는 늘 공허함이 남고 그 공허함은 다시 외로움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유흥 속의 웃음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잠시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도피에 불과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즐거움이 아니라 평화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세상이 주는 자극이 아니라 마음이 주는 고요함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유흥에 빠진 사람들은 항상 무언가를 잊기 위해 웃습니다. 그들은 고요함을 두려워합니다. 조용한 순간에 밀려오는 공허함이 자신을 집어삼킬까봐 두려워서 계속 떠들고 취하고 웃습니다. 그러나 고요함을 피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을 똑바로 마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마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욕심도 유흥도 결국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불씨입니다. 그 불씨는 처음에는 따뜻해 보이지만 곧 번져서 우리의 삶 전체를 태워버립니다. 그 불길 속에서 사라지는 것은 돈이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오래 함께 있으면 우리의 방향도 흐려집니다. 처음에는 그저 맞춰 웃다가 나중에는 그들의 기준에 익숙해집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도 한 번쯤은 즐겨도 되지. 그렇게 타협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삶의 중심이 무너집니다. 유흥과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국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들의 삶은 늘 밖을 향합니다. 무엇을 더 가질까? 누구에게 더 인정받을까? 어디서 더 즐길까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진정으로 향해야 할 곳은 언제나 내면입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밖이 아니라 안으로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로. 그렇게 방향을 바꾸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나를 만나게 됩니다. 유흥과 욕심에 빠진 사람에게서 조용히 멀어지세요. 그들의 길과 당신의 길은 다릅니다.
그들은 세상의 즐거움을 줬지만 당신은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화려한 쪽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소박함 속에 존재합니다. 조용한 저녁 따뜻한 차 한 잔, 고요히 흐르는 바람.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유흥을 멀리하면 삶이 정돈됩니다. 정돈된 마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마지막 7번째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라면 가족이라도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잡하고 깊은 관계, 그것은 바로 가족입니다.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이지만 때로는 그 누구보다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면 무조건 참고 이해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피로 맺어진 인연이기에 끊을 수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는 때로는 가족과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로운 마음은 다릅니다. 사랑은 줄 수 있지만 평화는 스스로 지켜내야 합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속적으로 정신적 압박을 준다면 그 관계는 반드시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말하고 끊임없이 비난하며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리라는 가면을 쓴 폭력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한정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긴장과 억압 끝없는 비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소진됩니다. 그 상처가 오래 쌓이면 몸이 병들고 삶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존중이 없는 관계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지켜야 할 선을 알아야 비로소 평화가 유지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거리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 거리가 바로 건강한 경계선입니다. 경계란 미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가 있어야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가족은 마지막까지 함께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진정으로 함께한다는 것은 서로를 괴롭히며 묶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삶을 인정하며 각자의 평화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우리가 늘 양보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평화 역시 존중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길이 됩니다. 서로 너무 가까워 숨이 막힐 때 조금 물러서면 비로소 보입니다. 그 사람의 진심도 우리의 마음도요. 거리를 둔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일입니다. 가까이 있어서 상처를 주고받기보다 적당히 멀어져 서로의 평화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지혜입니다. 이제는 미련 대신 경계를 세우세요. 참는 대신 조용히 거리를 두세요. 불편한 관계 속에서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 평화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아끼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가족이라 해도 친구라 해도 누구든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조용히 멀어지세요. 그것이 차가운 결단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일입니다. 단절은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그 거리를 통해 우리의 평화는 다시 숨을 쉽니다. 이제는 당신의 차례입니다. 누군가의 기분보다 당신의 평화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 평화가 바로 삶의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가장 귀한 행복입니다.